오늘은 게임용입니다. 게임용 중에 약간 로우엔드라고 해야 되나?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거의 최저 라인업, 그런데 조금씩 올린 부분은 있고요. 고객님께서 처음에 컴퓨터를 구매하러 오셔가지고 인터넷에서 본 게 있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12100F에다가 1030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1030을 게임용으로는 쓰지는 않죠. AMD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5500GT네요. 5600G 요런 것들 내장 그래픽이 GT 1030 정도 성능이 나죠. 그래서 그렇게 사시려면 차라리 더 저렴하게 1030 그래픽카드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5500GT를 그냥 가셔라. 그러면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더 다운이 될 수 있다. 10만원, 한 5만원에서 10만원 다른 걸 올리더라도. 온라인에 보니까 SSD도 D램 없는 제품이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파워도 400인가 500W 돼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루가 지나가지고 그렇게 5500GT 견적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10만원 이내로 6, 7만원 더 보태면 RX 580이라고 1060 성능 나는 게 있다. 그래서 5, 60 사이에서 구매하시려면 RX 580 쓰셔라. 여기 한 80만원, 90만원 올라가면 4060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게임용으로, 그래서 고객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그 전에 1030 성능보다는 CPU 포함해서 12100의 1030보다는 한 1.5배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 쓰시면 선택을 하셨습니다. 5600입니다. 12세대 나왔을 때 5600이랑 비교가 됐었죠. 10세대는 상대도 안 됐고요. 5600이랑. 12400이랑 5600이랑 비등비등 했었죠. 그런데 12100보다는 그러면 성능이 더 좋죠. 그래서 가장 저렴한 게임용 쓰시려면 지금 현재 12100F가 10만원 더 안 하더라고요. 재고떨이겠죠. 그런 CPU에 제일 저렴한 보드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AM4 소켓은 5600 AM4죠. 요거보다 12100 H610이죠. H610 쓰는 보드들이 값이 더 비싸요. 한 4, 5만원. 그래서 CPU가 한 4, 5만원 더 비싸다 하더라도 5600하고 12100 쓰는 게 가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12100이 싱글코어 성능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멀티코어 보면 12100은 4코어, 이건 6코어잖아요. 그래서 만원이라도 더 싸게 하려면 12100 가는 것도 괜찮고, 일단 12400이랑 5600이랑 비등비등한 성능을 냈었거든요. 게임마다 더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12400F하고 5600 요거 비교하면 1600이 가격대가 좀 더 저렴하거든요. 이거 보드가 더 저렴하니까. 같은 A보드로 간다 했을 때요. 최저 컴퓨터를 할 때. 그래서 지금 12100하고 5600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코어 작게 타는 거 있죠. 뭐 스타나 롤 요런 것들은 12100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싱글코어 성능이 더 높기 때문에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코어를 더 쓰는 컴퓨터들, 그런 걸 할 때는 5600이 아직도 괜찮아요. 5600X하고 성능이 거의 같죠. 5600X 나온 지가 5년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요즘 나온 CPU들이, 그래픽카드 CPU 보드들이 가격이 엄청 비싸죠. 그래서 아직 5600이 팔리고 있어요. AMD에서 7500F, 그 다음에 9600X 요런 거만 하려고 하는데 걔들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아직도 5600 많이 팔리거든요. 그리고 일반 엔트리 게임 10년 전에도 롤 배그였죠. 롤 배그, 옵치, 발로란트 요렇죠. 10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스타를 하고요. 리마스터로 나왔지만 새로운 게임들, 고사양 게임 아직 안 나왔지만 GTA, 그 다음에 포르자 호라이즌, 호그와트 레거시, 스파이더맨, 콜 오브 듀티 이런 것들 새로운 게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메이저 게임 하시는 분들, 라이트하게 게임 하시는 분들은 10년 전 게임 그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CPU가 계속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12100이나 12400, 그 다음에 5600 다음 세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되어 간다. 요렇게 나온 지 오래된 5600 요렇게 쓰시는 분들은 쓰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래된 거를 좀 추천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7500F나 9600X 추천드리는데 AMD 쪽에서는요,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5600 찾으시거든요. 이런 것도 추천해드리면 가격대 보고 선택을 하시고, 일단 컴퓨터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필수제는 아니죠. 없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차는 요즘에 없으면 좀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지방에는 특히 더 그렇죠. 지하철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컴퓨터는 없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요즘에 휴대폰으로 게임들 많이 하죠. 그래서 금액대를 많이 생각해요. 컴퓨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X3D 모델 있죠. 9800X3D, 7800X3D 그런 모델로 가시고요. 자, 쿨러는 이 팀모소트 TM50 마지막 거네요. 이제
엄청 많이 받아놨었는데 고객님이 쿨러 고르시는데 고르신 쿨러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 종류가 2개 있었는데 작은 구멍가게다 보니까 제가 같은 종류를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는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2개가 나가가지고 고객님 고르신 거 없어가지고 요거 전시 안 해뒀는데 이제 1개밖에 없어가지고 혹시 요거 쓰시겠냐 해가지고 요거 가격대가 조금 괜찮거든요. 마지막 떨이기도 하고 진짜 마지막이네요. 저도 몰랐었는데 1개가 뒤에 짱 박혀 있었네요. 쿨러 여기 단면 있죠.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말고 은색 있죠. 크롬 색깔. 크롬은 아니긴 한데 그냥 알루미늄 그런 거죠. 요런 거 사이 띄엄띄엄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요런 쿨러가. 그런 거 간혹 이렇게 옆에서 보거나 만져보면 우둘투둘한 게 있어요. 그건 밀착이 잘 안 돼가지고 면적이 작죠. 그래서 냉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냉각이 안 된다. 불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잘 걸러 주셔야 되죠. 다 불량이란 건 아니고 불량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긴 쿨러들 보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런 쿨러들이 거의 없어졌다시피 하기는 해요. 이렇게 X자로 조금만 바르면 됩니다. 썸을 많이 바른다고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밖으로 흘러 넘쳐가지고 고장력으로 압축을 해버리면 쓰다가 보면 흘러 넘쳐가지고 열이 나면서 녹아내리죠. 그래서 적정한 양으로 되긴 하는데 농도 진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안 흘러 넘쳐요. 잘. 그래서 오히려 열 해소에 방해가 되거든요. 펴 바르시거나 저렇게 X로 얇게 혹시나 X 해가지고 모서리에 조금 안 바를 것 같다. 가운데 이렇게 X 한 사이에 있죠. 그러면 당구장 표시로 해주는 거 그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썸을 많이 바른다고 냉각 효과가 뛰어난 거 아니에요. 많이 바르면 오히려 냉각에 방해가 돼요. 나중에 쓰다 보면 같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썸을 많이 바른다고 오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썸을 많이 바르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효과도 없고요. 고객님께서 게임은 여러 개 안 하신대요. 그러면 제가 5500GT를 추천드렸어요. 스타, 메이플, 피파 요 정도 하신대요. 그래서 5500GT 쓰시라 그러면 더 좋게 쓰면 좋지만 게임도 3-4개 정도밖에 설치 안 하실 거고 해가지고 500기가에 5500GT 쓰시라 그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왕 사는 거 조금만 더 하니까 더 좋은 성능을 쓸 수 있죠. 5600 CPU에 SSD 1TB 그렇게 하셨습니다. 램은 16기가요. 8기가 2개 그렇게 하실 거예요. PCI 익스프레스 3.0입니다. 3.0이라서 방열판 없이 갈게요. 방열판 없어도 3.0 정도는 충분히 괜찮거든요. 물론 있으면 더 좋아요. 있으면 좋기는 한데 없다고 우리 일반 사용하는데 3.0 정도는 크게 문제 없거든요. 4.0부터는 방열판이 없으면 조금 애매하긴 해요. 4.0도 헤비하게 안 쓰면 괜찮은데 인터넷 빠른데 대용량 다운받을 때 그럴 때는 쭉 디스크 써버리죠. 그러면 열이 좀 많이 나요. 4.0은. 근데 3.0은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온도가 나질 않아요. 자, 고객님 보드도 A보드 중에 램 슬롯 4개 있는 거 아서스 요걸로 하셨어요. 보드 몇만원 차이라서 올리시는 게 더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여기 방열판도 추가되고 요건 위에 5V ARGB 헤드 그 다음에 펌프 헤드 그런 거 다 펌프는 없나? 펌프라고 따로 돼 있진 않고 그냥 여기 채널팬 2 돼 있거든요. 채널팬 1, 2 여기다 펌프 쓰면 되죠. 메인보드에 그 펌프라고 같이 될 거예요. 5V ARGB 12V RGB 점프도 있고요. 자, 케이스는 아이고 지금 해치 6입니다. 오리지널 해치 6는 아니고 이제 안 나오죠. 해치 6 플러스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죠. 기존 건 LED가 안 꺼졌을 거예요. 플러스가 된 지는 한참 됐죠. 요건 LED 조정이 가능하게 자, 요런 케이스들은 나온 지가 오래됐죠. 쿨러를 상단에 2개 그 다음에 전면 3개 후면 1개 120mm짜리 요런 거는 스테디셀러죠. 계속 잘 나가죠. 그냥 기본기가 되게 튼튼한 케이스죠. 그리고 가성비 좋고 의왕 나오기 전에는 제법 많이 나갔었고 요즘에 의왕 케이스들 저런 거 나와가지고 의왕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요런 것들이 간간히 나가요. 요런 해치6 같이 계속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따로따로 해놔서 요건 좀 찾아 먹어야 돼요. 여기 LED 온오프 돼 있죠. 그러면 요게 온오프 하는 스위치거든요. 요걸 밑에 꽂고 전원을 꽂아야 쿨러들이 조정이 되겠죠. LED가 예전엔 요게 없었어요. 그냥 2핀짜리 점퍼로 돼 있었거든요. 컨트롤러로 따로 구매하거나 했어야 됐었는데 해치6 플러스 오면서 저게 기본으로 들어간 거죠. 플러스 된 지는 한참 됐죠. 한 2년 됐나? 2년. 하나는 600W 일반 등급이에요. 일반 등급 80 플러스 등급 받은 거. 스탠드오프가 바로 할 수 있게 딱 위치에 있네요. 마이크로 ATX 사이즈 위치에 딱 있네요. 스탠드오프 따로 옮길 필요 없겠네요. 자, 이렇게 바로 조립하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물론 안 쓰지만 여기 쇼트 날 수 있거든요.
내장 그래픽 안 쓰지만 그래서 약간 위로 올려주고 보드 여기 메인보드 D가 탁 꽂혔을 때 안 걸리게 제가 한번 조립하면 메인보드 뜯기 힘들죠. 집에서 하려면 손드라이브로 하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집에서 개인이 조립하다가 장착하고 나서 보면 아차 싶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조립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저렇게 해놔도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쇼트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쇼트가 나면 저거를 밖으로 이렇게 제껴놔요, 뒤에서. 그러면 컴퓨터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잘 옮길 일이 없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혹시나 옮기거나 자리를 변경한다거나 그럴 때 거기 잘못 가다가 손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미리 조립하기 전에 확인해 주시면 좋죠. 자, 8핀이네요. CPU 보조전원 8핀, 보조전원 CPU 전원. 메인보드 주전원 있고 위에 꽂히는 건 CPU 전원. 메인보드에 보조전원. 우리 옛날 컴퓨터에는 저런 것들이 없었죠. 그때는 워낙 전기를 작게 먹었으니까 메인보드 파워 전원 한 개로 됐는데 이후에 이제 전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생겼고 그래픽카드도 원래 PCI 익스프레스 예전에는 PCI 익스프레스 아니었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전기를 다 공급했는데 PCI 익스프레스도 1030, 1050 이런 것들 보면 따로 전기가 안 가죠.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슬롯 거기서 전기가 다 공급이 됐는데 요즘에는 끌어만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따로 그래픽카드에 전원이 들어가죠. 핀 8개 중에 2개가 따로 떨어지는 거 있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스탠드오프 보드가 옆으로 길어가지고 스탠드오프 2개 더 채워야 되네요. 보드 들고 채우겠습니다. 요거 보드 이미 전원을 결착해가지고 살짝 옆으로 들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공간이 넓어가지고 케이스가 너무 작은 것들은 어려울 수도 있고 한번 조립하면 그래서 다 뜯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실수하면 스탠드오프가 안 세워진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일단 한번 조립하면 뜯기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고객님께서도 친구분이 여기 오시는 분이신데 다른 친구분을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케이스가 케이스가 커야 편하다고 친구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단골 그러시니까 절 생각해가지고 케이스 커야 조립하기 편하다. 그래서 큰 걸로 해라. 근데 크나 작으나 크면 편하기는 편하죠. 조립하기가 손이 쑥쑥 들어가고 선정리 같은 것도 편하고 그런데 뭐 크나 작으나 저야 맨날 하는 일이라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하고 조금의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다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간단해요. 크나 작으나. 컴퓨터 그렇죠. 우리 조립해보면 이런 거 나사 감는 게 집에는 전동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오래 걸리는 거지.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LED 선 찾는 거 그런 것들이 오래 걸리는 거지. 몇 번, 한두 번 조립해보신 분들은 조립 쉽게 하죠. 그래서 맨날 하는 사람은 더 낫겠죠. 뭐 곤란한 때도 있지만 뭔가 이상해가지고 일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가지고 신경 써주셔가지고 케이스 큰 걸로 해라 사장님 편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은 적정한 금액을 주고 구매하시는 거니까 그냥 맡겨주시면 케이스 작으나 크나 여기 파는 것들은 제가 만져보는 것들이죠. 그렇게 어려움 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케이스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파워선이 뒤로 바로 가기는 짧겠네요. 가운데로 가자니 조금 짧고 케이스가 스테디셀러 나온 지 오래됐죠. 그래서 초창기에 나왔던 게 계속 유명해가지고 뒤에가 넓진 않아요. 여기 뒤 공간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선을 납작납작하게 잘 가야 돼요. 2개씩 그렇게 묶으면 공간이 작아요. 그래픽카드 전원이 아마 PCI 익스프레스 요거 1개 갈 거고요. 1개 빼놓고 일단 그 다음에 SATA 전원 요거 1개 가야 되고요. 쿨러 LED요. 선이 많이 가네요. 한 줄 남네. 자, 그래픽카드 요즘에 기본 팔면 그냥 4060이죠. 4060 Ti나 안 그러면 좀 저렴하게 하려면 RX 6600 그거고 7600도 있고요. 요즘에 7800 XT 라디온 거 그거 가격대가 엄청 좋더라고요. 7700XT였나 7800XT 하이엔드 팔지는 않고 있는데 고객님께서 그때 한번 조립대용으로 구매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고사양 라디오는 잘 선호를 안 하시죠. 엔트리는 가격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사양 라디온 쓰시는 분들은 보통 컴퓨터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서 직접 구매하시거나 조립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이름 RX580인데 뒤에 뭐가 붙었죠. 그냥 580이 아니고 570 성능이에요. 그래픽카드 비싸니까 요즘이 아니고 뭐 작년부터죠. 비싸니까 이게 리뉴얼 해가지고 그냥 나온 건데 포트는 종류마다 다르고 이건 엑셀 건데 요렇게 있어요. 요거 2개 하고 요거 1개 하고 HDMI 1개, DP 2개. 그래서 DP로 고주사율 그것도 충분히 뽑으실 수 있고 그리고 멀티 모니터 쓰실 때 HDMI도 쓰실 수 있고 이런 건 케이스 뒤에가 좁죠. 좁으면서 높이가 낮죠.
낮으면서 커넥터가 많아요. 전부 다 ID 4핀 요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케이블 타이를 조금, 케이블 타이 많이 안 쓰는데 좀 많이 써야 돼요. 요런 거. 요렇게 안 써주면 나중에 커넥터가 툭 중간에 빠져요. 쓰다가 보면 억지로 밀어 넣어 놓으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케이블 타이를 많이 써야 돼요. 제가 많이라고 해봤자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의 한 반 정도밖에도 안 쓰는데 일단은 조금 더 씁니다. 그래서 평소 때보다. 많이 쓴다고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쓰면 훨씬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뜯으려면 손 많이 가고 수리하려고 해도 케이블 타이 뜯으려면 일 많고 환경 오염도 심하고 이거 뭐 재활용도 안 되는 플라스틱이고 이거 재생 플라스틱이죠. 재활용 되려나?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굳이 많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깔끔하다.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나? 뒷면은 안 보이잖아요. 한번 조립을 하고 나면 뒷면은 안 보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나. 그런 거 많이 써가지고 너무 깔끔하게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뒤에를 케이블 타이 많이 안 쓰고 정리를 깔끔히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죠.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서 많이 안 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이 안 쓰는데 요건 그래도 뒤에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 케이스는 큰 길이가 안 돼가지고 요건 요로밖에 못 가요. 요로 내려오려니까 짧아요. 케이스가 뒤에가 워낙 높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높이가 거의 없죠. 요렇게 컴퓨터 조립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런 케이스 산다 그러면 뒷뚜껑을 못 닫아요. 처음부터 바짝 신경 써가지고 이런 건 가야 돼. 이 케이스는 저는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저는 넣으면 잘 되겠죠? 아, 조립 안 됐구나. 테스트를 간략하게 해봐야죠. 이런 거 테스트하는 게 문제 찾아내듯이 그렇게 테스트는 못해요. 간략한 테스트 해보는 거거든요. 램 이식 다 됐는지, 윈도우 설치할 때 오류 없는지. 컴퓨터 문제가 생기면 윈도우 설치할 때 오류가 많이 나거든요. 램 분량이나 CPU 분량 이런 것들. 그거에서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죠. 잘 들어오죠? 자, 들어오죠 쿨러. 자, LED. 여기도 LED 이렇게 되죠. 요거 LED 버튼 위에 있거든요. 꺼지고 들어오고 꺼지고 들어오고 들어오죠? 화면은 잘 들어왔습니다. 키보드도 연결 안 하고 키보드 연결 안 됐다고 떴죠? 펜은 파워에서 조정하는 거라 속도 조절은 안 되는 거고요. 항속이죠. 오히려 PWM 해버리면 바람 소리만 많이 나죠. 욱 났다가 안 났다가. 그래서 항속으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 항속 우리 그렇잖아요. 차가 빠르게 나갈 때 그때 중력을 느끼지 같은 속도로 계속 가면 잘 못 느끼죠. 쿨러 소리도 그래요. 순간 올라갈 때 소리가 나는 거지. 물론 같은 속도로 빨리 돌면 계속 소음이 발생이 되죠.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거슬리는 경우가 있어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욱 났다가 욱 났다가 욱 났다가 소리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슬프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그렇게 되는 것들도 많은데 어쨌든 열이 나면 순간적으로 쿨러가 우웅 올라가면서 소음이 나죠. 그 정도 소음 안 민감하시면 PWM 그거 쓰는 것도 괜찮은데 오히려 파워에서 바로 ID 4핀 요렇게 안 그러면 항속으로 쿨러를 설정해 놓으면 처음부터 같은 속도라서 소음을 더 작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개인 취향이죠. 자, 오늘 조립은 끝났고 기본 쿨러들이 까만색으로 들어있어요. 요거 케이스 하얀색인데 안쪽으로 봐도 쿨러 까만색이죠. 옆에서 보면 까만색이 많이 보여요. 그래픽카드 보드 다 까만색 쓰면 블랙 앤 화이트가 되거든요. 깔끔하게 됐죠? 넣어서 감고 요렇게 블랙 앤 화이트 대략적인 검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